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할렐루야. 오늘은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가장 먼저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였죠. 그 교회를 자기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을 세우러 그 유럽 지역을 다녔는데요. 몇 년 후에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감옥에 살게 됐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없지만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편지 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었을 텐데 그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그 사도 바울의 진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셀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같이 표기를 해놨는데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유롭게 되는 것,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우리 여기서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진리를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work out your salvation 하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workout이 뭡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workout. 나 workout 하러 나간다. 뭐 이러면 운동하러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alvation을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workout 해야 돼요. born again 한 다음에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또 제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낳은 걸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낳은 자녀를 정말 기쁘게 낳은 자녀들을 여러분들처럼 건장한 청년으로 아마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정말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도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퍼포먼스 애널리시스입니다. 성능을 분석한다.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은 그 프로그램의 성능, 얼마나 잘 짰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그 코딩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실제로 사용할 만한 것인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 애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딩의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의 퍼포먼스 애널리시스를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 애널리시스를 하려면 이 코딩이 몇 번이나 돌아가는지, 스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을 오늘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to compare programs with one another. 예를 들면 어느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compare 하고 싶을 때 이 퍼포먼스 애널리시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딩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잘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어느 면을 우리가 평가하겠습니까? 이제 주로 두 가지를 평가하거든요. 하나는 타임입니다. 프로그램 짜면은 대부분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빠른 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나 디스크 스페이스를 적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원할 겁니다. 그래서 time versus memory. 메모리라고 하면 디스크 스페이스도 포함돼서 스페이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스페이스 리퀘어먼트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타임입니다. 타임. 스페이스에는 보통 메모리하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디스크 스페이스, 하드 디스크 스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타임이 중요하죠. 타임. Data structures, a systematic way of organizing and accessing data. 뭐 이런 기본적인 데피니션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떤 것을 정하면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만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각 경우마다 새로운 데이터 스트럭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도 참 다양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소르팅 하나만 하더라도 알고리즘들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계속 개발되어 왔습니다. 여기 데이터 스트럭처를 소개했고요. 알고리즘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데이터 스트럭처 플러스 알고리즘이다.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 이름이죠. 여러분들 파스칼이라는 언어 아십니까? 옛날에 저는 코딩을 배울 때 처음에 파스칼을 유학 가서 배웠어요. 근데 포트란 배울 때는 잘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파스칼을 배우면서 코딩의 컨셉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 파스칼 컴파일러를 개발하신 분이 쓴 책 이름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니클라우스 월스라는 분이 쓴 책 이름이 Program Equal Data Structures Plus Algorithm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를 배우고요. 여러분이 아마 다음 학기에 알고리즘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해야 돼요.
뭐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해서 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는 잘 짠 코드다, 이거는 잘 못 짠 코드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번에 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혹은 퍼포먼스 컴플렉시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 그 다음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en we analyze performance of an algorithm, we are interested in how much a given resource algorithm uses to solve a problem. 어떤 주어진 프로블럼을 solve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때 time과 space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how long, space, 메모리든지 하드디스크 스페이스든지 얼마나 필요하느냐. 요즘은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전부 다 메모리죠. 그래서 이 타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how many steps it takes to solve a problem. 오퍼레이션이 몇 번이나 필요하냐 그거를 측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generally more precious resource than space. 그러니까 타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도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죠. Efficiency of algorithms. For example, 두 개의 다른 컴퓨터가 있는데 알고리즘을 실행해 봤더니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여기 n이라는 것은 객체의 수입니다. 여기 n은 given problem size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50개의 숫자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 뭐 100개의 숫자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거라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왼쪽 컴퓨터는 이런 시간이 나왔고요. 그 오른쪽 컴퓨터에서는 이런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 Y축이 시간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좀 더 왼쪽에 있는 컴퓨터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컴퓨터마다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컴퓨터에 아무 관계없이, 컴퓨터의 성능, 프로세서의 스피드에 관계없이, 어떤 타입에 관계없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관계없이 어떤 프로그램이 efficient하다, efficient하지 않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ompare algorithm speed experimentally.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능한 이 변수들을 줄여야 되거든요. 어떤 임플멘테이션을 했느냐,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했느냐를 관계없이 또 어떤 데이터셋을 돌렸는지 컴퓨터 성능에 관계없이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프로블럼을 좀 단순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근데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팩터들에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은 잘 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sum of n, 5, 1서부터 5까지 더하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함수는 15라는 아웃풋을 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서부터 10만까지 계산하는 그러한 함수를 또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비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똑같은 함수를 다른 함수와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m of n 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처음에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계산하고 그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하는 시간을 빼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을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로 보는 거죠. 그 n을 뭘로 패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측정한다고 가정하고 우리 다음 펑션을 한번 보면 똑같은 펑션인데요. 여기서는 한 번만 계산했습니다. 1서부터 n까지 모든 합을 구하는 그러한 계산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앞에 방법은 for loop를 사용해서 1서부터 n까지 서메이션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을 우리 서로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for loop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0,000개 있을 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걸렸고요.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물론 두 번째 알고리즘이 이퀘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근데 이거 별 차이 없지만 우리 시간을 비교할 때 이런 경우 한번 보죠. 이거 1000만 번이죠. n이 1000만일 때 for loop를 사용하는 방법은 2.7초가 걸렸고 이퀘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뭐 별 차이가 없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서로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for loop를 사용하면 시간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비교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카운팅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구문을 몇 개나 실행하느냐, 그 스텝이 몇 개나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스텝 카운트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sum equals 0, one assignment가 있고요. index equals 0, one assignmen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index 10보다 작으면 계속 while loop를 돌아가죠. 그래서 이 while loop 안에 있는 sum equals sum plus numbers 이 구문은 10번이 돌아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index less than 10 여기는 한 번 더 체크하죠. 10번 돌아갈 뿐만 아니라 11번째 인덱스가 11이 됐을 때 while loop를 빠져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각각 10번씩이고 여기는 11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return sum 이게 한 번이 돌아가죠. 그래서 도합 이걸 다 더해보니까 34번 스텝이 있다는 겁니다. steps. 이 스텝을 카운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텝을 카운트한 거가 바로 problem size가 되는 거죠. 여기 한번 count 2를 볼까요? 여기서는 problem size를 n으로 잡아놨어요. 이 앞에서는 10개라고 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서는 n으로 잡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n이 10이었었는데 여기서는 n이 n이에요. n개 엘리멘트의 서메이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n이죠. 그럼 우리 n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는 각각 one assignment고요. 요 while loop는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while loop 안에는 다 같이 n 번의 assignment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return 1이고요. 이것을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n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요게 스텝입니다. 스텝.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A function of problem size. 이 펑션이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는 input number에 달려있다는 거죠. n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ime requirement를 n의 펑션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3n plus 5. 여기 time 펑션이니까 t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3n plus 5. 이 n에 따라서 타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performance is usually measured by the rate at which the running time increases as problem size gets bigger. problem size n이죠? 어떤 숫자로 솔팅한다. 그러면 그 솔팅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솔팅할 숫자 n에 대한 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러닝 타임 t of n을 n의 식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A가 있고요. 알고리즘 B가 있어요. 서로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가 어땠든가 하드웨어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무 관계없이 이 알고리즘의 스텝 카운트를 보고요. 이 알고리즘의 스텝 카운트를 보되 이 n으로 프로블럼 사이즈로 나타내는 타임 컴플렉시티 이 t of n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ercise 1. How many operations are required to the following task? 스텝을 한번 카운트 해보자는 거예요. Adding an element to end of the list. 여러분들 리스트가 있죠? 요 맨 뒤에다가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오퍼레이션이 몇 개나 필요하겠습니까? 한 번이면 되겠죠. 바로 그냥 append 하면 되잖아요. Printing each element of a list containing n element. n개의 엘리멘트가 있는 리스트를 각 엘리멘트를 프린트하고 싶어요. 그럼 각 엘리멘트를 프린트할 때 걸리는 오퍼레이션, 걸리는 스텝, 한 스텝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big O 노테이션으로 big O of 1, constant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오퍼레이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n개의 엘리멘트를 다 프린트하려면 n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개의 엘리멘트는 order of 1이 되겠습니다. constant time이라고 그러죠. one operation. Example 3. Consider the following two algorithms. 이거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기 for loop가 있습니다. 근데 range 0 to n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n-1까지 계속 되겠죠. for loop 안에 또 루프가 있습니다. j in range 0 to n. 근데 스텝이 5죠. 그러니까 5개씩 건너뛰죠. 위에 거가 n번 돌아가면 그 다음 for loop는 몇 번 돌아가겠습니까? n을 5로 나눈 만큼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스텝 카운트는 바깥에 있는 거 n, 또 그 안에 있는 거 5분의 n. 이게 전체의 스텝 카운트일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는 n번 돌아가겠죠? 그 다음 거는 5번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n 곱하기 5번이 되겠죠. 이게 스텝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각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스텝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이게 n이 5일 때, 또 n이 30일 때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A고요. 여기 B입니다. B는 직선으로 나왔고요. 왜? 5n이니까. y-axis가 time이고 x-axis가 n이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알고리즘 A는 2차식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알고리즘 B는 5n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what does the growth rate tells us about the running time of the program? growth rate를 우리는 여기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A는 growth rate가 n 스퀘어라는 거, 2차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B는 그로스 레이트가 1차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1차식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충분히 비교할 수 있죠. 근데 n이 25일 때 그때는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n이 25보다 크면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과적입니까? B가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근데 n이 만약에 100만이라 그러면 B는 훨씬 더 A보다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n이 되는 건 아까 무슨 사이즈라고 그랬어요? 프로블럼 사이즈. 프로블럼 사이즈가 커질 때 여기서 급격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고리즘 A와 알고리즘 B의 차이는 n 프로블럼 사이즈가 커질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짤 때는 이 프로블럼 사이즈가 커질 때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작동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for smaller value of n이 작을 때는 A가 믿거나 말거나 A가 더 효과적이에요. 요 25 이하에서는. 근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A는 불리한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gger problem size produce bigger differences. 프로블럼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맨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Algorithm efficiency is a concern for large problem sizes. Performance analysis measure an algorithm's time requirement as a function of problem size, n. 여러분 쉽게 이해했죠? By using growth rate function. 그래서 t of n, 우리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의 펑션으로 우리 스텝 카운트를 number of operations를 카운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머신 인디펜던트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언어로 구현됐는지 인디펜던트 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formance analysis focuses on large problems.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대학